자, 봅시다. 15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7페이지에 자, 타이틀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분자의 모양 및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분자의 모양 및 구조. 이게 직접적으로 분자의 모양이 뭐야, 구조 어때 이렇게 나오는 뉘앙스보다는 얘네들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를 판단하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정 자체를 아주 섬세하게 알고 있어야 결론인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세요. 네.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를 왜 이렇게 찾으려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슨 힘을 공부하기 위해서? 분자 간 힘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여기다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화학결합에 대한 그 키워드가 바로 뭐였냐면, 주기율표상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부터 화학결합을 쭉 우리가 이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온결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 배위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잠시 후에 이제 금속결합은 제가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공유결합하고 있는 이 물질들을 모두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냐면, 분자라고 지칭을 해요. 그죠? 분자인데, 그 분자 사이의 힘, 분자 간의 힘을 공부할 거예요. 이 분자 간의 힘을 왜 공부하냐면, 아까 우리 이온결합 공부해봤지만, 이온결합은 결합력, 전전기적 인력이 바로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녹는 점, 끓는 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물리적 특성이에요. 우리가 걔가 분자 간 힘이 얼만지, 결합력이 얼만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그닥 없는데, 그런 거를 원인으로 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인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할 물리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녹는 점, 끓는 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녹는 점, 끓는 점을 알아야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반응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하려다가 하보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결론적인 물리량.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온결합력과 연결시켜서 녹는 점을 찾아야 되고, 분자는 공유결합 에너지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이 전혀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관련이 없다 그랬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분자 간 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분자 간 힘은 이 분자가 도대체 모양이 어떻게 생겨서 극성 분자냐, 모양이 어떻게 생겨서 무극성 분자냐, 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분자 간 힘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됐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분자가 대칭형 분자예요. 대칭. 우리 애기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이쁘죠? 태어나면서 애들이 좀 약간 망가져서 그렇지, 그죠? 태어날 때 아이들이 이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완전 대칭형이에요.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 그래서 이뻐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서 이제 치아를 막 사용하면서 얼굴 형태가 바뀌죠, 그죠? 그리고 자면서 한쪽으로만 자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하면서 얼굴이 이제 뒤틀리는 거야. 왜 날 자꾸 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못생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 대칭이냐 비대칭이냐에 따라서 분자 구조도 대칭이면 무극성 분자고, 그죠? 그 다음에 비대칭이면 극성 분자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칭 분자가 될 거고, 어떻게 비대칭 분자가 될지는 이제 전자 배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그리고 우리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은 여기 다 탑재되어 있으면,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지금 바로 출력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죠? 자, 출력 버튼 누르기 전에, 우리 아까 결합 중에서 금속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교재에는 금속 결합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걸 필기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금속 결합. 자, 금속 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금속에 무슨 이온과, 양이온과, 그 다음에 무슨 전자? 그렇죠. 자유전자 사이에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정전기적 인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F는 쿨롱상수 K에다가 R제곱분의 Q1, Q2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됐죠? 자, 이 자유전자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뭐냐? 자유전자예요.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광택이 있어요, 광택. 자유전자 때문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전도성이나 전기 전도성. 우수하다. 그죠? 세 번째 뭐죠? 그렇죠. 전성이나 또는 연성이 크다예요. 전성은 무슨 성이었어요, 여러분? 표짐성. 그다음 연성은 뽑힘성. 이런 키워드로 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 정도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정전기적 인력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라 그랬는데 이게 금속의 반응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NA가 있고 Na 플러스죠. 그리고 자유전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NA 플러스와 자유전자. 그 다음에 K 플러스와 뭐예요? 자유전자. Mg2 플러스와 뭐예요? 자유전자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하면 얘네 둘을 비교할 때는 어때요? 통제 변연이 뭐야? 둘 다 일가의 양이온이고 자유전자가 한 개씩 있는 거예요. 그죠?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들의, 그렇죠. 이온 반지름이야. 이온 반지름이 누가 더 커요? K가 더 크죠? K가 더 크다 보니까 R제곱이 크면 클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크다, 작다? 작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쉽게 떨어져 나오겠죠? 이온화 에너지랑도 관련돼 있는 거고 전자를 잘 떨어뜨려서 잘 이르니까 반응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금속의 이온화 경향, 그럼 어때요? 칼, 카, 나, 마, 이렇게 외우죠, 그죠? 그래서 칼륨이 나트륨보다 반응성이 더 크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이유가 이런 정전기적 인력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얘는 같은 주기야. 크기가 어때요? 도끼인 객끼이에요. 그죠? 비슷하죠? 같은 주기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전자 하나고 얘는 전자가 두 개예요. 그럼 누구와 관련돼 있는 거야? Q1, Q2의 곱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정전기적 인력이 크겠어요? 얘가 더 크죠, 그죠? 전자 띄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기 때문에 반응성이 작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요 금속 결합은 요렇게 큰 두 가지 틀로 기억을 해주시면 무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자의 모양 및 구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자, 1번 결합각과 결합 길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각이라고 하는 놈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원자에서 중심 원자와 다른 두 원자가 이루는 각을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중심 원자와 두 원자, 즉 세 원자 사이의 각을 결합각이라고 하는데 얘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때요? 요 알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때요? 이 베타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알파로 할 거냐, 베타로 할 거냐? 궁금하죠, 그죠? 이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작은 각이 결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을 우리가 결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물 분자의 결합각은 몇 도예요? 104.5도.